60세가 되면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습니다. 발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관계 도중 중단되는 일이 많아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남성들이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 뒤에는 상실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한 남자가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44.7%가 발기부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 상처와 자신감 상실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를 바라보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밤마다 가볍게 안아주던 일도 추운 밤 함께 나누던 온기도 사라졌습니다. 그 거리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한때 매우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수천 명의 남성분들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기능 저하가 결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생기와 자신감 그리고 부부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딱 한 방울. 단 한 방울을 식초와 함께 매일 저녁 복용했을 뿐인데 마치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은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잠들어버린 성기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밤중에 한숨을 쉬며 이제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몇 분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약도 큰 비용도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시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노년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68세이지만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한때 생기가 넘쳤던 남성이 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을까요? 회복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변화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핵심적인 원인들과 많은 분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체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오랜 세월 동안도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예전처럼 강하게 돌지 않으면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아무리 밸브를 돌려도 물이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의 발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욕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혈관계와 충분한 남성 호르몬 농도가 제때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그 수도꼭지를 막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부족한 운동, 튀김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불균형한 식습관 이 모든 것이 매일 남성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산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시끄러운 도시, 급하게 먹는 식사, 짧은 수면, 그리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밤들.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성기능 강화제입니다. 당장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기름이 새고 있는 기계에 기름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작동할지 몰라도 결국 중간에 멈춰 버리게 됩니다. 약에 의존할수록 몸은 점점 스스로의 기능을 잃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약조차도 듣지 않게 되고 무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집니다. 제가 자주 목격하는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바로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두통이 있다면 나이 드신 거니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섬기는 건강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니 기능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고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질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원인을 인식하고 우리가 빠져든 악순환의 오류를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50세 이후의 남성분들을 위한 전면적인 회복의 비결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50년 넘게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면서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만큼 효과적인 하나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식초 한 숟갈과 참기름 한 방울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마치 막혀있던 곳이 풀리는 것처럼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막혀있던 혈류가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8년 전 겨울 제 남편은 60세였고 노화의 징후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넘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마음을 열도록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회피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피곤함과 차가운 손발 그리고 그곳이 전혀 단단해지지 않는 현실이 그의 자신감을 점점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회사의 대표였던 자신이 이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이 남자로서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도와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시도 끝에 운명처럼 한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한 권의 한방의학서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를 섞고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을 더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놀라운 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을 회복하려면 올바른 종류의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트산이 함유된 식초, 예를 들어 현미식초나 천연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트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혈관 내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배수관의 기름 찌꺼기를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기름은 어떨까요? 참기름은 리놀레산이 풍부한 자연의 보물입니다. 리레산은 혈중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매일 현미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고 거기에 정제되지 않은 참기름 한 방울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넣으세요. 잘 저어준 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약 30분입니다.
만약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간이 맞는 음식에 소금을 과하게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잘못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 식초를 사용하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식사를 거르거나 매일 꾸준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이 아니라 실천 방식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사는 67세 환자 김민수 씨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10일 만에 그는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손발이 따뜻하고 몸이 너무 가벼워서 마치 누군가 제 안의 흐름을 다시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3주 후 그는 20살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고 그의 아내는 요즘은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웃으면서 일어난다 곧 농담하셨습니다. 약에서 기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때로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 올바르게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단 한 숟갈의 식초와 한 방울의 참기름. 이것이 당신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합이 막혀있던 혈류를 풀어줬다면 다음 단계는 몸을 내부에서부터 제대로 영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 호르몬을 높이고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설렘을 느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그 답은 매우 익숙한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굴, 새우, 그리고 각종 견과류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전에는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금방 반응했는데 지금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몸이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끄고 방치된 자동차처럼 불꽃이 튀지 않아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중년 이후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스토테론 호르몬을 생성하고 혈관을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아연과 아르기닌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굴은 작지만 강력한 해산물로 자연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활력 중심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을 생성하기 위해 몸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젊었을 때보다 아연을 1분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굴 한 마리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동일한 효과를 보려면 3마리, 심지어 5마리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굴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굴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지만 여름철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굴죽이나 찐굴 혹은 살짝 튀겨서 먹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유지하고 너무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연은 그 촉촉한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이 그렇습니다. 껍질째 바삭하게 튀겨서 먹을 수 있다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새우 껍질에는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해산물뿐만 아니라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 역시 자연이 주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들은 아르기닌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해 온몸 구석구석,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까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보는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음식을 불규칙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생각나서 먹고 내일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며칠 동안 안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에 견과류를 먹는 등 잘못된 타이밍을 선택해서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워주세요. 그 다음 공복 상태에서 호두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을 섭취하세요. 굴과 사은은 저녁 식사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몸이 이완되고 흡수력이 높아지는 시간이며 숙면과 생리기능 회복을 준비하기에도 적절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최소 3주간 꾸준히 실천한다면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손과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점차 부부관계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루 한 마리의 굴, 한 줌의 견과류. 비록 작지만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몸이 자연식품을 통해 충분한 아연과 아르기닌을 보충한 후에는 그 에너지를 매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나라에서 장수와 심혈관 건강, 남성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식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을 한국의 입맛과 재료에 맞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72세이던 해 그리스에서 열린 한 의학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날렵하고 건강해 보이는 92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점심엔 스스로 생선을 구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올리브유, 해산물, 그리고 아몬드를 조금씩 먹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구하기 어렵거나 향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메가 생이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다양한 해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관을 깨끗이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오메가4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반과 같은 견과류는 이미 많은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간식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기, 양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식 지중해 식단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익숙하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소화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호두 몇 알, 마카다미아 3알, 그리고 순수한 들기름 1스푼을 섭취하세요. 들기름을 따로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현미밥 한 공기에 들기름을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몸에 좋은 지방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점심은 간단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구운 생선 한 조각이나 찐 생선, 찐 채소 또는 미역 샐러드면 충분합니다. 천연 발효 김치를 조금 곁들이면 입맛도 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담백하게 유지하세요. 굴죽, 미역국 혹은 간단히 조림 생선 요리 등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녁 식사 후 약 30분이 지나면 앞서 언급한 현미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섞은 음료를 마시면 됩니다. 이 식단을 3주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몸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부부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편안하게 뛰게 하며 노년을 따뜻한 석양처럼 빛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그리스에게 해안가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 노처럼요. 몸에 좋은 음식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활력의 시작점이며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남성의 성건강, 자신감, 컨트롤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작은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반 접근입니다. 혹시 골반 접근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근육이 출산 후 여성이나 요가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적은 반광, 직장을 감싸고 있으며 무엇보다 발기력과 사정조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기억합니다. 관악구에 사는 73세의 김철수 씨였어요. 그분이 처음 찾아와서 한 말은 아주 슬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원래 활동적인 분이었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힘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졌으며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바로 골반저근에 있었고 다행히도 그 근육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래쪽 근육을 살짝 조이는 겁니다. 이 상태를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2세트를 더 실시하세요. 주의할 점은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신에 힘을 주는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힘이 분산되어 골반접근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고 항문과 음경뿌리 쪽에 집중해 보세요. 그 부위가 바로 단련해야 할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뒤에 하라고 권합니다. 그 시간은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거의 끝나 회복에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꾸준히 해보면 몸을 통제하는 감각과 생리적인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이지만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만약 당신이 한때 자신감을 잃었고 부부관계를 피하게 된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운동이 예전의 강인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면 몸은 확실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이렇던 자신감도 서서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골반적인 운동은 건강이라는 집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단단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지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잠이 안 따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절반밖에 효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호르몬을 회복시키며 내면 깊숙한 곳에서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2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지친 마음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적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호르몬을 고갈시키고 신체의 자연 반응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2가지 신경계가 번갈아 작동합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걱정하거나 긴장하거나 너무 집중해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전투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몸은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 과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발기되고 친밀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 즉 휴식과 회복 모드스가 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호흡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한 복식 호흡 또는 횡막호흡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둡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 동작을 10초에 반복합니다. 단 몇 분 만에 평온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호흡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하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항상 권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침실을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착각을 일으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고 8에 20도 정도의 선선한 상태를 유지하면 수면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불을 켜두거나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준 채 눈이 감길 때까지 보다 겨우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곤하게 일어나게 만들며 남성 호르몬이 밤사이 재생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하고 조명을 미리 끄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며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 가벼우며 새로운 생기가 온몸을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라졌던 사랑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러분이 더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약이 아니라 진짜 깊은 잠과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식습관, 운동법, 생활 리듬의 조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실천해왔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고령의 남성들이 이를 통해 변화된 삶을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한때 자신이 점점 꺼져간다고 느꼈던 그들 스스로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생기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어둠 속에 조용히 자신을 숨기던 남성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밝힐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 씨가 처음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폐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와 관계를 가진 지는 벌써 3년이 지나 있었고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수치심과 실망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현미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아 거의 포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꾸준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맛이 아니라 꾸준함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다리가 평소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이것은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주로 굴, 새우, 그리고 견과류였습니다. 저녁에는 굵쭉한 그릇, 아침에는 호두며 알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그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식사 후에 더 활기찬 남편을 보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사용했고 구운 고등어, 신선한 채소 그리고 약간의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3주가 지난 후 그의 아내는 상담 중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골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그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 말했습니다. 이제 소변이 새지 않아요. 그리고 제 몸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단계는 수면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 9시 이후 TV를 끄고 잠자기 전 복식 호흡을 연습하며 방안을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던 남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와 그의 아내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장거리 산책을 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이 여정을 마친 뒤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단지 건강해진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정호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내일 당장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하나의 작은 발걸음만 내뒤도 회복의 여정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한 원리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혈이 통하면 몸이 살아난다. 에너지가 막히지 않으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철학. 특히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진리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것들, 영양, 운동, 호흡, 수면, 감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의 단순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이 흘러야 우리 몸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에너지가 순환해야 우리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도 풀려야 사람은 웃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기며 마음속에 위축감과 체념을 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히 살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사랑해 줘야 할 이유입니다. 인생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1스푼과 참기름 1방울. 매일 아침 호두 5달,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 1번,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배우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미소 하나, 이처럼 작아 보이는 것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이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과 장수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단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여러분은 만족스럽고 자신감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삶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50세 이후 남성을 위해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용적이고 따뜻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보세요. 모두 한 가지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